19번. 저 포물선의 접선 중에서 서로 수직인 두 점의 교점이 항상 x축 위에 있도록 하는 상수 k 값을 구하시는 문제죠.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에요. 접선을 수직이 되게 그려야 되니까 문제에 맞게, 뭐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알지 몰라도 그냥 문제에 맞게 이렇게 적당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수직이 되죠. 그 두 접선의 교점, 여기를 말해요. 이 교점이 x축 위에 있답니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a, 0 이렇게 a가 없죠 지금? 네. 이렇게 잡을 수 있을 테고, 이 지금 접점의 좌표가 두 개가 나오는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제 두 개 나오겠죠? 그 중에 t 값 하나에 그냥 t라고 둡시다. 그럼 나머지는 2t제곱 플러스 k가 되고, 그 미분계수 f't는 4t가 되네요. 그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y는 4t 곱하기 x-t 플러스 2t제곱 플러스 k가 되죠. 그리고 이 직선이 이 점을 지나가니까 대입이 됩니다. 분배해보면 4at 마이너스 4t제곱 플러스 2t제곱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k. 자, 최고차원 계수를 양수를 만들기 위해서 이항을 시켜보면 2t제곱 마이너스 4at 마이너스 k 0 이렇게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하게 되면 이거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죠. 근데 왜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왔냐면 t 값이 두 개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하나 두 개 나오죠. 그럼 t값 두 개 중에 하나를 t1, 하나를 t2라고 합시다. 그럼 이해하기 편해 그냥 t1 하나를, t1은 지금 교점의 x좌표를 말하죠. 여기 값. 그 t값 중에 하나를 그냥 알파라 두고 나머지 하나를 그냥 베타로 둡시다. 근에 대한 개념이 성립하니까. 뭐 얘를 베타, 얘를 알파. 순서는 상관이 없고요. 자, 이렇게 둔다면 f 프라임 알파랑 f 프라임 알파가 뭐예요? 여기 x값 알파라는 점을 지날 때 접선의 기울기를 말하죠. f 프라임 베타를 곱하게 되면 네, 마이너스 1이 되네요. 수직 관계니까. 근데 f 프라임 알파면 여기 미분계수식에다가 t자리 된 알파 대입하는 뜻이니까 4알파 곱하기 4베타 마이너스 1. 따라서 16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6분의 1. 두근의 곱이죠. 이 두근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요 2차 방정식의 두 개 근이에요. 그럼 근과 계수 관계에 따라 두근의 곱을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2분의 k. 여러분 얘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음수를 떼면 2분의 k랑 16분의 1이 같아야 되므로 k 값은 8분의 1. 네, k 값 구하는 문제니까 정답은 8분의 1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이 y축 위에 있고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이 곡선 y는 x제곱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이렇게 접하는 그림에 대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고, 두 접선의 길기의 차, 그러니까 지금 접선이 두 개 나오는데 이쪽으로 하나 나온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이렇게 접선이 하나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접선 하나, 이쪽으로 접선 하나.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럼 각각의 접선의 길기의 차가 필요한데 일단 접점의 좌표를 잡아야 되잖아요. 항상 접선 문제 나오면 t, t제곱 그럼 f 프라임 t 2t가 됐네요. 그러니까 지금 얘랑 이 점을 지나며 기울기가 2t인 직선을 만들어야 되니까 y는 t, 2t 곱하기 x-t 플러스 t제곱. 일단 이쪽 직선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분배해보면 y는 2tx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t제곱. 이 직선식이 이렇게 나온다 뜻이죠.
자, 그 다음은 해야 될 게, 이제 이 원에 반지름 길이가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반지름 길이를 아직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지름 길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럼 이 중심좌표가 필요하죠. 이 원의 중심좌표 0,a라고 합시다. y축에 있는 중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그으면 이게 이제 수직이 되죠, 얘가? 수직. 그럼 여기 있는 점을 그냥 a라고 할게요. 여기를 이제 p라고 한다면 선분 AP의 기울기와 이 직선 접선의 기울기는 서로 수직 관계죠. 그럼 AP의 기울기는 이 기울기가 지금 기울기 값이 ET다. E가 아니고. ET가 기울기죠. 그럼 선분 AP의 기울기는 ET의 역수의 부호 반대니까 AP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ET분의 1 이렇게 되네요. 근데 AP의 기울기는 두 점의 좌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점과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 x의 증가량, x좌표끼리 뺀 거분의 y좌표끼리 뺀 것 t제곱 마이너스 a 얘가 마이너스 2t분의 1 양변에 t를 곱하면 t제곱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분의 1 자, 이 등식을 어떻게 변형할지는 좀 이따 보고 일단 이 정도까지 그냥 분수식으로 간단히 하는 형태까지는 일단 해보고 더 필요하면 나중에 다시 변형하고 그 다음 요 직선식은 지금 당장 필요 없을 것 같죠? 뭐 구해놓긴 했는데 큰 필요 없어 보이고 그 다음 해야 될 게 요거네요. 반지름 길이. 반지름 길이가 지금 책에서 1이라고 있기 때문에 두 점 사이의 거리 AP가 결론은 반지름 길이죠. 그 반지름 길이 1이고요. 그럼 AP 길이 구하는 방식은 X좌표끼리 뺀 값의 제곱, Y좌표끼리 뺀 값의 제곱 더해서 루트 그 값이 1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등식 변형 안 해도 되겠는데요? 이만큼이 그냥 저절로 이 식에 나와 있잖아요. t제곱 마이너스 a.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니까 집어넣으면 t제곱 플러스 4분의 1. 양변을 제곱하면 t제곱 4분의 3? 뭐 구하는 거죠? 기울기의 차. 기울기 두 개 나오죠? t값은 플러스 2분의 루트 3 하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하나 이렇게 두 개 나와요. 하나가 기울기 양자리가 이제 이거겠죠. 이 기울기. 이 직선의 기울기가 ET였기 때문에 이걸 1번, 이걸 2번이라 한다면 1번의 직선의 기울기는 여기다 2를 곱하면 루트 3이 되고 2번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기울기 값인데 거기다 2를 곱해야 되니까 t값이 이게 기울기 아니죠. 이건 t값을 구한 거니까 2t가 기울기예요. 그럼 마이너스 루트 3이 기울기 이렇게. 두 기울기의 차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큰 값에서 작은 값 빼라는 얘기니까 2루트 3이 기울기의 차이가 되겠죠. 이게 뭐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교과서에도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이라 x가 무한대로 갈 때 도함수의 극한값이 지금은 2에 수렴한다라고 돼 있죠. 표현값 정리를 이용해서 이런 말이 안 써져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런 말 있으면 금방 눈치를 채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써주죠. 이렇게. 근데 구간은 이제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거니까 미분 가능하면 당연히 연속이고 당연히 전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뜻은 기본적으로 평값 정리가 당연히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평값 정리는 닫혀있는 구간에서 연속 그리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면 쓸 수 있는 정리였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으니까 이 문제가 지워진 거고 이제 없어도 풀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럼 처음에 요거를 보고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눈치를 채야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게 실제로 변화량을 따지기 위한 x값의 위치였던 거니까 x 플러스 3 빼기 x 마이너스 3 분의 이 x값을 함수값에 집어넣은 fx 플러스 3 마이너스 이 x를 집어넣은 함수값 f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면 이런 느낌인 거죠. 여기는 점이 있고 이 점의 x좌표가 x 플러스 3, fx 플러스 3 여기는 x 마이너스 3, fx 마이너스 3 이 두 점을 잇는 평균 변화율 값과 이 그래프가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전 구간 똑같은 미분 계수를 가지고 있는 C가 어디 구간 사이에? x-3보다 크고 x 플러스 3보다 작은 구간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이게 평균 변화율, 평균값 정리에 대한 표현인 거죠. 자, 다음
여기 분모가 이제 6이 됐어요. 양변에 6을 곱합니다. 그럼 fx 플러스 3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3은 6 f 프라임 c가 되죠. 근데 얘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도함수의 극한이 항상 2라고 돼 있기 때문에 c를 집어넣어도 어차피 도함수의 극한값은 무조건 2인 거니까 이 도함수 값이 상수가 되면 그 상수가 극한값이죠. 그 양변에 이제 극한을 취해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 fx 플러스 3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3 여기에 6 곱하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 프라임 x 이렇게 된 건데 이 x에다가 이 x값이 무한대 값으로 가기 때문에 뭐 아무거나 괜찮다는 얘기죠.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라 여기다 c 집어넣어도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근데 위에서 보면 f 프라임 x 값이 2였고 그럼 f 프라임 c 값도 2가 되는 거니까 6 곱하기 2 얘는 12의 극한값을 갖는 거죠. 이 정답이 12가 되는 겁니다.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그러니까 증가함수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이 모르시진 않죠. 그죠? 증가함수가 뭐예요? 그러면 이제 중학교 때부터 많이 한 거잖아요. 증가함수가 뭡니까? 그러면 x값이 커지면 y값이 커진다. 이게 증가함수죠. 근데 이제 이거를 고등학교 1학년 넘어와서는 보통 저런 기호로 많이 썼었죠. x1, x2를 비교해 봤을 때 x1보다 x2가 크면 이게 x값이 커진다는 뜻이죠. 그걸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 fx1, fx2 함수값이 y값이니까요. y값이 그대로 이 방향대로 커진다. x값이 커지면 대응되는 y값도 커진다. 이게 증가함수의 수학적 정의입니다. 감소는 이제 반대죠. 이건 똑같지. 그러니까 증가와 감소를 정의 내릴 때 x가 증가하면은 변하는 조건이 아니에요. 근데 뒤에 y가 증가한다 그러면 증가함수, y는 감소한다 그러면 감소가 되고 그러니까 그래프가 항상 오른쪽으로 가게 되죠. x값이 커진다. 오른쪽, 그러니까 위로 가면 이제 증가함수가 되는 거고 아래로 가면 이제 감소가 되는데 위로 간다는 편이 이 편이죠. 함수값이 커지는 거. 아래로 간다는 편은 함수값이 작아진다라는 편이었었어요. 근데 뭐 저런 표현도 우리가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래프를 그릴 때는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오른쪽으로 그리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오른쪽으로 그렸을 때 그래프가 내 손이 위로 올라가면 이건 증가함수인 거고 오른쪽으로 그리는데 내 손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으면 이제 감소함수 형태가 되기 때문에 뭐 사실은 선생님도 그래프 그릴 때 꼭 오른쪽으로 그리지는 않지만 해석상 오른쪽으로 그리면서 증가함수를 판단하는 게 좀 올바른 방식이라는 얘기죠.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자, 그렇습니다. 이런 그래프 보면 좀 많이 보던 그래프죠. 약간 느낌상, 이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지수함수한테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미시 1보다 큰 지수함수. 미시 1보다 크지만, 0보다 크지만 1보다 작은 지수함수. 증가함수, 감소함수의 뭐 대표적 그래프가 그런 지수함수였었죠. 왜 배우죠, 근데? 우리가 증가함수를 몰라서 배우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건 고1 과정이나 그 전 과정이 어느 정도 다 기술이 돼 있었던 부분이라 따로 굳이 여기서 배울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단원이 미분이죠. 분명 증가함수를 미분과의 어떤 연계점을 찾아서 그 미분을 이용해서 증가함수를 활용하는 문제가 있으니 혹은 그런 개념이 있으니 이제 이걸 배우는 거겠죠. 미분과 연계성을 찾아야죠. 그게 아마 이 밑에 나올 겁니다. 미분과의 연계성. 함수 fx가 어떤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모든 구간 x에 대해서 도함수가 양수이면 그 구간에서는 증가한다. 뭐 반대이면 도함수가 음수이면 감소한다. 이게 뭐 양음의 개념이기 때문에 서로 반대 구조죠. 그럼 하나만 이해하면 되는데 이제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도함수가 양수? 도함수는 뭐였냐면 접선의 기울기를 모아둔 함수죠. 근데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예요. 어떤 점이 있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예요. 접선의 기울기 양수야. 예를 들면 어떤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어떤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어떤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계속 그리다 보니까
계속 양수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판단할 수 있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프를 이렇게 증가함수를 원래는 증가함수를 먼저 그려놓는 건 아니고 도함수가 양수인 걸 따라서 이 그래프가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증가함수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서 보니 이게 전 구간 사진 어느 구간에서 그림을 그린다 하더라도 계속 도함수 값이 이렇게 양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1번 도함수가 양수가 되면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양수가 되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된다면 그때는 그래프가 그 구간에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도함수가 음수가 되면 이렇게 도함수 값이 계속 음수로 가요. 그럼 그래프는 이것 따라서 이렇게 그려지면서 접하는 접선 형태로 그려지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감소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데 문제는 이 역이 아마 밑에 책에 기술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역은 항상 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역이 항상 참이 아니라는 얘기는 역은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죠. 역이 항상 참이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도함수가 양수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 fx는 증가함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역이 있죠. 반대로 원래 주어진 함수 fx가 증가함수이면 x값 전 구간에서 미분계수 양수가 된다는 틀렸다는 얘기예요. 위는 맞고 아래는 틀리는 겁니다. 근데 이건 좀 이상하거든. 아까 우리가 그렸던 그래프도 보면 이게 증가함수잖아요. 어디 감소하는 구간이 없이 계속 증가하는 뭐 지수함수 같은 거, 미시 1보다 큰 지수함수. 그러면 증가함수니까 전 구간 미분계수가 양수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전 구간 양수가 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 왜 아니라는 거지? 이건 반례가 있어서 그래요. y는 x세제곱 뭐 이런 그래프.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배운 적이 없죠. 하지만 그려보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보통 나타나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대수할 때, 대수 처음 배울 때 지수의 거듭 제곱근 할 때 이제 배웠던 부분이죠. x의 n제곱이 a예요. 그때 이 n이 홀수가 되면, 그러니까 3차, 5차, 7차처럼 홀수가 되면 y는 x의 n제곱 그래프와 y는 a라는 x축 평행 직선의 교점을 통해서 우리는 실근의 개수를 따졌었죠. 근데 이 x가 이 n이 홀수가 되면 이런 식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하고 이제 a를 그리죠. a가 양수일 때, 플러스 a일 때, a가 0일 때, a가 음수일 때, 마이너스 a일 때. 그럼 만나는 y는 x의 n제곱과 y는 a가 만나는 교점의 x 앞에 누가 있죠? 그 교점 x 앞표가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숫자니까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숫자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정의했던 거죠. 저 표기법에 대한 약속. 그럼 여기는 이 교점에서 만나는 이 x값은 n번 곱하면 마이너스 a가 되는 숫자, n번 곱하면 마이너스 a가 되는 숫자라는 의미로 이런 표기를 썼었죠. 그 이유는 원점에 대칭 관계다 보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은 길이에요. 결국은 n번 곱하 a가 되는 이 숫자에 음을 붙이면 얘랑 같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n이 홀수일 때는 이 루트 안에 있는 n이나 루트 바깥에 있는 n은 필요에 따라서 넣었다 뺐다가 된다 할 때 우리가 이 내용 설명할 때 이거 그린 적 있어요. x의 세제곱 그래프를 그려본 적이 있어요. 사실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뭐 설명하다 보니까 앞쪽에서 배웠던 것들이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x 세제곱을 우리가 그려본 적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그렸죠. 이런 느낌으로. 얘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렸는데 이 그래프가 지금 말은 이거예요. 증가함수이나 도함수 항상 양수나 말할 수 없는 반례가 이런 일반적인 함수들을 말해요. 자,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도함수값, 미분계수값 양수죠.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양수,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 양수,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 양수,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 양수, 양수. 다 양수인데 언제만 양수가 아니냐면 여기에요. 0을 이
y는 x세제곱이 x값 0을 지나갈 때, x값 0일 때 미분계수는 0이에요. 약간 그림이 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나머지 안 그려진 그래프 있죠. 반쪽이 약간 이렇다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그려진 거고, 얘도 이쪽 그래프의 나머지 반쪽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좌미분계수, 왼쪽에서 올 때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랑 우미분계수, 오른쪽에서 올 때 접선의 기울기는 같은 직선, x축 평행 직선이 만들어져서 얘는 우리가 배웠던 전문 용어로 이제 뚫접이 되는 거죠. 스접이 아니고 뚫접이 돼요. 나머지는 다 스접인데 여기만 뚫접. 근데 그림이 그렇다고 하면 또 뭐 그렇게는 약간 묻어가듯이 뭐 그런가요?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그런지 안 그런지 어떻게 압니까? 그림상 그런 거지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지 않나요? 라는 거면 미분해 놓으시면 되죠. 이 식을 미분합니다. 3x제곱. 여기 x에 0 집어넣어요. 그럼 x값 0에서의 미분계수는 0. 그럼 이 점 x좌표에서 미분의 계수,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는 0이라는 뜻은 x축 평행 접선이 그려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그래프를 뚫고 가는 접선이 만들어지는 뚫접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증가함수잖아. 여기는 x값 0의 위치에서 마저도 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예요. 음에서 계속 양의 방향으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음이 양으로 점프하지는 않잖아요. 연속함수라는 뜻은 음에서 함수값이 0 찍고 다시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이 x값 0에서도 분명히 그래프는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y는 x세제곱은 전 구간 증가함수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미분계수 값이 양이 되지는 않아요. 얘처럼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위치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참인 명제, 도함수가 양수가 되면 원래 있는 함수, 원함수인 fx는 증가함수이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명제 참이죠. 근데 fx가 증가함수이면 f'x는 양은 맞는데 이게 붙어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다. 클 수도 있고 아니면 최소한 같을 수 있고. 이거는 참입니다. 등호가 붙어야 이게 이제 그때부터 참이 된다는 얘기죠. 이거 말고는 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역으로 그러니까 명제랑 역으로 기억하지 말고 그냥 두 개를 따로 다른 명제로 생각하시고 따로따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부등호 방향만 반대로 바꾸면 이제 감수가 되는 거죠. 이게 도함수 0보다 작으면 감수함수에다 참이 되고 fx가 감수함수이면 도함수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제 부등호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 그래프 구간 안에서 어떻게 그래프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도함수 0보다 크냐 작냐를 가지고 증가 감소가 판단이 된다. 결론은 기준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이 기준이에요. 도함수가 0이 됐을 때가 분명히 좌우에서 0이 아닐 거거든. 근데 그 0이 아니라는 얘기는 양 아니면 음인 거니까 그걸 가지고 이 그래프가 이 점을 통과하기 전과 통과가 난 후가 어떻게 증가감소가 바뀌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 그거를 도와주기 위한 표를 보통 우리는 증감표라 불러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증감표입니다. 증감표. 증가와 감소를 나타내는 표. 줄여서 증감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3차 함수 있죠? 우리가 한 번도 저 3차 함수를 그려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그래프들은 그리는 방식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주입식이에요. 그렇게 그려라. 묻지 말고 왜 그렇게 그려지는지 묻지 말고 1차 함수는 직선이야. 왜요? 그냥 직선이야. 2차 함수는 포물선이야. 왜요? 그냥 포물선이야. 아래로 위로 볼록한 것만 잘 판단해. 유리함수는 점근선을 기준으로 만나지 않는 쌍곡선이야. 왜요? 그러면 그냥 그리라고 하는 거죠. 무리함수도 마찬가지고 시작점을 기준으로 반쪽짜리 곡선 형태가 4가지 형태 중에 하나로 그려지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왜 그렇게 그려지는지 모르고 그냥 그래프 그리는 방식을 익혔던 것뿐이에요. 그냥 외운 거죠. 저렇게 그려지는구나. 근데 3차 함수부터는 자 이제 3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라고 외워지는 게 아니고 증가표를 통해서 네가 너도 모르게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는 3차 함수를 대략적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 미분을 통해서. 그래서 이걸 미분해요.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미분계수 0 되는 지점이 기준이라고 했죠. 그 0을 기준으로 좌우에서 0이 아닐 거기 때문에
그 0이 아니라는 뜻은 양 아니면 음이니까 도함수가 양이면 그래프는 증가함수, 도함수가 음이면 그래프는 감소함수. 그 증가와 감소를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함수를 먼저 구해봐요. 그리고 얘가 0이 되는 위치를 찾습니다. 이렇게 두 개. 그러니까 표 그릴 때는 이 땡땡땡은 뭐예요? 그러면 무수히 많은 x가 존재하죠. 그 중에 마이너스 2랑 0이 기준이에요. 마이너스 2랑 0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와 0 사이, 2보다 클 때. 이렇게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눈 게 여기예요.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와 0 사이, 그 다음에 0보다 클 때. 그리고 걔네가 도함수 값이 0이 되는 기준은 마이너스 2와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와 0은 따로 표를 이렇게, 표의 칸을 만들어 둔 겁니다. 여기는 나중에 판단하고요. 일단 마이너스 2, 여기 표 그릴 때 항상 이렇게 그려요. 세 줄 긋고 위에 x 쓰시고 그 다음 밑에 도함수 쓰시고 그 다음에 원함수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x는 뭐 하는 거냐면 도함수 값을 0 만드는 그때 x 값이 누굽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와 0이라 숫자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써준 거예요. 마이너스 2와 0. 그럼 도함수가 0, 얘도 도함수가 0. 됐죠? 그럼 원함수의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계산해보면 3 나오고 원함수에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2의 왼쪽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와 0 사이 0의 오른쪽을 이제 판단할 때는 양음을 판단하는 거예요. 도함수의 양, 도함수의 음을 판단하는 건데 이렇게 식이 주어지다 보니까 뭐 2차 부등식을 풀어도 되지만 적당한 수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뭐 2차 부등식이 양이냐 음이냐 가지고 판단해서 부등호의 방향에 따라 x의 범위를 잡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럼 뭐 적당한 숫자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뭐 마이너스 100 정도? 마이너스보다 작은 거니까 아무나 있었죠. 마이너스 100, 음수 곱하면 도함수 값은 양수. 이 사이는 뭐 마이너스 1 정도. 음수, 양수 곱하면 음수. 0보다 클 때 뭐 100 정도. 100 집어넣으면 양수. 가만히 있어봐. 좀 전에 배운 거예요. 도함수 값이 양수네? 도함수가 양수이면 그래프는 증가 아닌가? 증가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보통 이렇게 화살표로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꼭 저 모양이라는 게 아니고 오른쪽 위로 가고 있습니다. 증감수니까 그런 표현이고 도함수가 음수이면 감수함수니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상징적 이제 화살표를 그리시면 되고 도함수가 양수이면 다시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죠. 그럼 그래프 모양을 보니까 구간이 이렇게 총 두 개로 나눠진 상태, 구간의 그 기준이 이렇게 두 개일 때 하나는 x는 마이너스 2 그다음에 하나는 x는 0. 이제 영역이 세 군데죠.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0 사이, 0보다 클 때.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결과적으로 내가 그려야 될 그래프는 증가함수인 거예요. 증가함수. 그 다음에 0과 2 사이, 마이너스가 0 사이에서는 이게 당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속이죠. 이어져야 됩니다. 근데 밑으로 내려가네요. 이렇게. 다시 0에서 오른쪽은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죠. 이건 그래프의 모양을 대략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이런 모양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차 함수는 직선이지만 1차 함수를 제외한 모든 그래프들은 다 곡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는 그냥 형태만 그렇다는 거지 부드러운 곡선 형태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저런 모양인데 곡선이 그려지겠구나.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여기서 올라가는 형태가 돼서 그래프가 밑에서부터 끝없이 올라오다가 찍고 다시 찍고 이렇게 끝없이 올라가는 이런 형태겠구나. 근데 내가 3차 함수를 어떻게 그려라 배운 적이 없는데 미분을 이용해서 증가함수를 따져봤더니 대략 이렇게 그려지지 않나? 그걸 알게 된 거죠.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3이고 이 점의 좌표는 0,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대충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0, 마이너스 3 여기를 찍고 마이너스 2,3 여기를 찍고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대략 느낌이죠. 대략. 여기가 마이너스 2,3 얘가 0, 마이너스 3 그래프가 3차 함수는 이 그래프는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구나. 완벽하게 똑같은 건 아니지만 대략 이런 느낌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걸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제 미적 투로 가서 이제 이과 학생들 미적 투로 가서 이렇게 변곡점이라는 것도 구하셔야 돼요. 변곡점은 곡선이 구부러진 정도가 달라지는 지점이에요. 위로 블록하다가 어느 지점부터는 아래로 블록해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곡선이 구부러진 정도가 달라지는 위치를 변곡점이라고 부르고, 그 얘도 증가하긴 하는데,
우리가 느낌상 이게 증가는 하잖아. 근데 이렇게 증가하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증가하는지를 알 수는 없는 거죠. 어떤 점근선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지, 아니면 그냥 계속 완만하게 증가하는지, 아니면 급격히 증가하는지, 이런 것들은 지금 배운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좀 더 세밀하게 배워야 되겠지만, 그래도 느낌상, 이런 형태로 그려지지 않을까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증가표를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 그래프의 증가나 감소를 조사할 수 있다. 물론 연습이 많이 되면 나중에 증가표도 굉장히 축약하거나 안 그리는 친구들도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는 연습이 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증가, 어떤 이런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시오. 그러면 답을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래프를 그리나요? 그거 아니고, 여기 있는 구간을 정해주는 거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그래프는 증가. 근데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가 0보다 작을 때, 그때는 감소. x가 0보다 클 때, 그때는 그래프가 증가. 이렇게 써주면, 그래프를 우리가 증가와 감소를 조사한 형태가 돼요. 다만 앞쪽에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써도 되지만 구간을 배웠거든. 이런 부등식을 통해서 구간으로 정의하는 방식.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를 구간으로 정의할 때는 오른쪽 끝값이 마이너스 2인데 그 값을 안 갔죠. 그러면 이렇게 열려줘야 되고, 왼쪽은 계속 작아지는데 계속 작아진다는 표현이 마이너스 무한대죠.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는 값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값을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열어주는 겁니다. 정의할 수 없는 값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 0 이렇게 구간으로 정의하게 되고, 얘는 x가 0보다 크다. 0부터 시작해서 무한히 커지는 거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요. 이것을 귀찮아서 이렇게 만든 거니까. 그렇게 그래프가 증가하고 감소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선생님, 근데 이거 닫혀 있는데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닫히게 써도 되고 열리게 쓰셔도 돼요. 이 점에서는 증가냐 감소냐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붙여도 돼. 떼도 상관없어요. 이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밑에 보면 이건 좀 전에 한 거고요. 이게 좀 전에 한 겁니다. 그래프가 증가하면 도함수 값은 0보다 크다가 아니고 0보다 크거나 같다. 감소하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죠? 도함수가 먼저 나오면 등호는 안 붙어요. 근데 증가 감소가 먼저 나오면 등호가 붙는 거죠. 자, 다음 그래프에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시오. 아까 3차 함수는 잠깐 했으니까 이게 4차 한번 해봅시다. 역시 우리가 4차 함수를 그려본 적이 없잖아요. 2번. 4차 함수는 어떻게 그려지지? 증가 감소를 조사하면 대략 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거 미분합니다. 12x 세제곱 마이너스 24x 제곱. 그 도함수가 0 되는 값을 찾아야 되니까 이걸 묶어야죠. 12x 제곱으로 묶으면 x-2. 따라서 이 도함수 값이 0이 될 때의 x값은 0 또는 2인데 이 0은 중근의 개념이죠. 얘는 그냥 한 개지만 얘는 근이 두 개 겹쳤잖아요. 이랬을 때. 그러면 이 중근의 개념이 성립한다는 뜻은 중근은 보통 우리가 완전 제곱식도 중근이 되잖아요. y는 x-2의 제곱 이렇게 되죠. 스치잖아요. 이렇게. 뚫고 나가는 게 아니고 스쳐가거든. 얘는 뚫고 나오는 점이 되고 얘는 스치는 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값 0에서 얘가 스치고 2를 뚫고 나가는 형태인 그래프가 나타난다는 뜻이죠. 잘 모르겠어요. 얘가 이제 뭐 해야 돼요? 이렇게 증가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x, fx, 프라임 x, fx 쓰시고 땡땡땡 0 쓰시고 땡땡땡 2 쓰시고 땡땡땡 이렇게 쓰시는 거죠. 첫 번째 x가 0일 때 도함수 값은 0, x가 2일 때도 도함수 값이 0, x가 0일 때 원함수 값은 5, x가 2일 때 원함수 값 48 마이너스 88, 64 플러스 5. 그럼 얼마일까요 이게? 50 마이너스 9인가요? 네,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1이네요. 네. 마이너스 11. 그럼 0보다 작을 때 이제 뭐 판단하냐면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이 그래프가 증가냐 감소를 판단하는 거죠. 여기는 부호를 써야 돼요. 도함수가 0보다 작을 때 이게 0보다 작죠. 근데 얘는 양이에요. 근데 얘는 음이잖아요. 둘을 곱하면
0과 2 사이. 얘 양수? 얘도 음수죠? 그럼 얘도 음수예요, 다시. 근데 2보다 크면 이거 양수, 이거 2보다 크니까 이것도 양수, 곱하면 양수. 그래프는 감소하죠. 다시 감소합니다. 이제는 증가합니다. 거기 맞게 그래프를 대략 그려봐 주니 구간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죠. 여기 x가 0, 여기 x는 2. 그래프가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요. 감소하다가 이게 무슨 말이죠? 0,5라는 점에서 0,5라는 점이 있답니다. 이 점에서 잠깐 미분계수 0 돼요. 미분계수 0 된다는 뜻은 곡선을 그었을, 그 곡선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x축 평행한 접선이 만들어지고 다시 감소합니다. 그러다가 2,-11이라는 점에서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걸 맞춰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감소하다 감소하는 거니까 근데 곡선을 그리는 거죠. 감소하다 감소한다고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이렇게 그리면 여기서 미분계수 0 된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미분계수 0 되게 된다는 뜻은 약간 포물선에 꼭지점 그리듯이 좀 둥글게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둥글게. 그리고 그대로 이어서 약간 둥글게. 이런 느낌으로 그려가시는 겁니다. 둥글게, 둥글게. 그러다가 왜 이래? 둥글게, 둥글게 그리다가 이 점에서 손이 안 보여.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시다가 여기서 살짝 증가. 이런 모양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함수 값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제 뚫접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여기서는 접선이 이제 스접의 형태가 만들어지죠. 원함수는 이런 모양으로 4차 함수가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4차 함수를 그려본 적이 없는데 대략 이렇게 그려주겠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저하표평면에 올려놨다면 느낌상은 이런 그래프 0,5라는 점에서 미분계수 0 되면서 계속 감소하는 이런 형태였다가 다시 2,-11이라는 점에서 증가하는 이런 형태. 이렇게 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좌표평면에 올려놓으면. 자, 배우고 나서 보니까 다 그려보진 않았지만 보통 3참수 그래프의 개형은 총 3종류예요. 물론 3차의 개수가 양수라고 생각하면 올라갔다가 미분계수 0 됐다가 다시 감소하면서 미분계수 0 되는 이런 모양 하나. 이런 모양 하나. 두 번째는 올라가다가 미분계수 0 만들어져요. 아까 x제곱처럼. 다시 증가하는 이런 모양 하나. 마지막 세 번째는 그냥 급격히 증가합니다. 미분계수 0 되지도 않고 그냥 계속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는 모양. 이렇게 되는 모양. 세 가지. 총 3참수는 극값이 이렇게 두 개인 케이스. 극값이 하나인 케이스. 그다음에 죄송해요. 극값을 안 배웠으니까. 미분계수 0 되는 지점이 두 개인 케이스. 얘는 하나인 케이스. 얘는 미분계수 0 되는 지점이 없는 겁니다. 없는 케이스. 이게 세 가지 형태로 그려지게 되고 4참수는 큰 틀에서만 그리는 거예요. 큰 틀에서 이렇게 감소하다 증가하다가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는 이런 모양. 약간 느낌상 W자 모양처럼 비슷해요. 그래서 이 위에 여기와 여기 높이가 일정하지는 않고요. 저런 형태, W자 모양처럼 보이는 곡선의 형태로 그려지는 4참수가 있고 물론 이것도 4차의 개수가 양수라고 판단되면 그런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딘가 한 군데에서 미분계수 좀 전에 그렸던 것처럼 미분계수 0 되면서 다시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 물론 이게 좌우가 반전이 돼도 괜찮아요.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얘는 뭐 같은 종류만 보시고 좌우 반전만 된 거고 어디서 미분계수가 0 나왔느냐의 차이점인 것 뿐인데 세 번째는 얘가 미분계수 0 되지도 않고 얘처럼 미분계수 0 되지 않고 급격히 감소하다가 살짝 구부러지긴 하는데 미분계수 0 되진 않아요. 그러다가 어떤 특정 점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 아니면 이제 좌우 반전된 모양.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는 이런 모양.
마지막 네 번째 자리가 살짝 없어서 이거 살짝만 그릴게요. 네 번째 모양은 포물선 모양처럼 그리는 이렇게 되는 약간 곡선이 포물선 비스무리하게 저렇게 좌우 대칭 형태로 그려야 되는 그래프. 총 네 가지예요. 4차 함수는. 그래서 4차 함수를 구분할 때는 미분계에서 0 되는 지점이 하나, 둘, 세 개인 케이스. 그다음 미분계에서 0 되는 지점이 하나, 두 개인 케이스. 이렇게. 아니면 미분계에서 0 되는 지점이 여기 하나밖에 없는 케이스. 얘도 미분계에서 0 되는 지점이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케이스. 이렇게 그래프 형태가 나타나죠. 개수가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그리시면 돼요. 반대로 그린다는 얘기는 개수가 음수이면 이런 모양이 아니고 이런 형태. 얘는 이제 증가하는 모양이면 얘는 이제 감소하는 모양이 되는 거죠. 얘도 이제 좌우 반전시켜서 감소하는 모양. 이렇게 감소하는 모양. 얘는 급격히 감소하는 모양. 이렇게. 그러니까 음수일 때는, 양수일 때는 증가함수 형태로 3차함수를 만들어지고, 음수일 때는 이렇게 감소함수 형태로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라고 되고, 이게 4차인 경우는 이게 W자 모양이잖아요. 뒤집으면 M자 모양이 되죠. 이렇게. 이런 모양. 음수면, 4차의 개수 음수일 때는 이런 모양. 그러면 반대로 또 이런 모양이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미분계에서 0 됐다가 이렇게 되는 모양. 얘는 그냥 급격히 증가만 하고 미분계에서 0 되진 않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미분계에서 0 되는 거 하나 나오는 경우. 이거는 위로 볼록한 거. 이런 느낌. 양인과 음의 차이점은 그냥 이 정도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 그려보진 않았지만 미리 이런 3, 4차 함수의 그래프가 대략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나중에 그림 그릴 때 도움이 되고, 그리기 전에도 벌써 증가표 작성하기 전에 이런 그림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그리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그리는 거는 또 그리는 속도라든지 이해도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사하시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어디서 어디까지는 감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증가.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 구간에 맞게 증가 감소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따로 뭐 안 해봐도 될 것 같죠? 여기 봅시다. 1번 다음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랍니다. 이거는 증가가 먼저 나온 거죠. 이 함수 fx가 어쨌든 증가. 그럼 함수 fx가 증가라는 뜻은 도함수 값이 0보다 커 낫다는 뜻이죠. 도함수를 정리해요.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 얘가 0보다 커 낫다예요. 언제? 실수 전체 집합. 모든 실수. 이러고 보니까 고1 때 배웠던 내용이 생각이 나죠? 아래 블록한 포물선이 x축과 맺는 위치 관계는 총 3개 중에 하나죠. 공중에 붕 떠 있는 케이스, x 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 x 두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바는 모든 실수 구간에서 포물선이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기를 원하니까 요 위치 관계죠. 항상 포물선이 x축 위에 있거나 같은 케이스.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전 구간. 근데 얘는 전 구간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2차식. 포물선이 x축 위에 있을 때도 있지만 아래에 있을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래를 원하진 않아요. 모든 실수 구간에서 다 양수익을 원하니까 이건 답이 안 되고 요거 두 개. 이거 등 없으면 이거 빼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판별식을 쓰시는 거죠. 도함수의 판별식, 짝수의 판별식, 반의 제곱, a제곱, 마이너스 ac, 걔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부등호 보고 자꾸 헷갈리는 애들인데, 이거는 이쪽이 큰 게 맞는데, 해석상 얘는 근이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0보다 작거나 같다죠. 2차 부등식 a는 0보다 커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1번의 정답이 됩니다. 2번, 3차 함수가 저 구간 안에서 감소하도록 하는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쨌든 감소잖아요. 구간이 나오긴 했지만 원래 있는 함수가 감소합니다. 그러려면 도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도함수를 조사해요.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 걔가 0보다 작거나 같아. 단 이제는 구간이 정해져 있죠. 마이너스 1 이상, x가 1 이하. 이렇게. 구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게 아니고 요 구간 안에서 이 그래프가 x축보다 같거나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어쨌든 도함수긴 하지만 이 식 자체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포물선의 형태가 되고, 포물선은 축의 위치가 중요하죠. 축은 4분의 3에 있어요. 근데 4분의 3이면 1에 가깝고 마이너스 좀 먼 축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어 있는 포물선이에요. 축. x는 4분의 3. 그 1에는 가깝고 마이너스는 머니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함수값이 f1, f'1. 여기는 함수값은 도함수 값에다 집어넣은 거니까 f'-1. 그러니까 이렇게만 그리는 거죠. 다 그리는 게 아니고. 근데 이 그래프가 이 구간 안에서 항상 x축 아래에 있거나 같은 곳까지 되는 거니까 x축의 위치는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이 참수가 x축 아래에 있다고 성립할 테니까. 그럼 그 얘기는 이 그래프상 제일 위에 있는 최대값이 얘기 때문에 f'-1의 값이 0보다 작은 아래로 내려가 있거나 아니면 같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맞닥뜨리는 데까지는 되겠죠. 등호까지는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요. 그럼 5 플러스 a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5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성립하는 거죠. 이제 극대와 극소입니다. 처음 듣는 단어죠. 그러니까 최대, 최소는 들어봤는데 극대, 극소가 무슨 말이지? 근데 표현상 예를 든다면 이게 지표면이에요. 혹은 뭐 해수면 뭐 이런 느낌 봅시다 그냥. 그러니까 지표면에서 그러니까 지구를 이렇게 일자로 쫙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평면으로 봤을 때 이게 고지대가 있고 뭐 저지대가 있고, 그러면서 계곡도 나오고 또 이렇게 되겠죠. 뭐 산이 이렇게 있거나 뭐 이런 느낌을 가겠죠. 뭐 이런 느낌. 약간 뭐 이런 데는 뭐 백두산 같은 느낌, 한라산 이런 데 뭐라 할까요? 알프스? 히말라야?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이 위치는 이 그래프상 가장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최대가 당연히 될 겁니다. 어딘가 제일 밑에는 뭐 최소가 있겠죠. 뭐 그림상 그걸 좀 중요하게 그린 건 아니라. 근데 이제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 여기도 포함.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빗대어 얘기해 본다면 얘라는 이 값이 사실은 이 그래프상 가장 큰 값은 아니지만 이 근방에서는 수학적으로 근데 근방이라고 하거든요. 이 가까운 근처에서 말해요. 요 값에서 가까운 부분에서는 얘가 이 함수값이, 여기는 이 함수값이 어떤 특정 이 함수값이 이 근방에 있는 다른 함수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보통 우리가 극대라고 수학적으로 정의합니다. 근데 이런 위치들 있죠? 그림을 그리다가 뭐 계곡이라고 표현했어도 이런 위치들. 이런 위치는 요 값의 근방, 가까운 부분에서는 함수값이 항상 이 값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거든요. 얘가 제일 작고 나머지는 다 함수값이 얘보다는 다 클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위치를 보통 극소라 말합니다. 그럼 그래프상 극대랑 극소는 많을 수도 있고 뭐 한 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극대 나왔다 해서 또 극대 없는 것도 아니고, 극대가 나오면 극소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상황상 뭐 어떤 경우는 이 극대보다 이 극소가 더 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극대 극소라고 해서 극대라고 해서 무조건 극소보다 크다는 법은 없어요. 여기 있는 극대가 여기 있는 극소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경우 우리가 보통 극대 극소로 표현하니까 여기는 수학적 표현 그대로 있죠.
함수값이 어떤 특정 값보다 항상 작거나 같을 때 그 값이 그 근처에서는 제일 큰 값이기 때문에 걔를 우리가 앞으로는 극대라고 정의하고, 극대는 함수값이다. 그래서 그 x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 fa가 극대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극소라는 거는 어떤 특정 함수값이 그 근처에 있는 다른 함수값보다 항상 작거나 같을 때 걔를 극소라고 정의합니다. 그럼 x값 a에서 이게 일단 정의예요. 더 깊이 얘기하지 맙시다. 이게 원래는 극대극소를 또 다르게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있는데 지금은 뭐 멋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의대로 익히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근처에서 제일 높은 값, 극대, 근처에서 제일 낮은 값, 극소. 걔네를 통틀어서 앞으로는 퉁쳐서 극값이라 할 거예요. 근데 극값은 극대를 나타내기도 하고 항상 극소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둘을 붙여서 보통 극값이라 표현한다 라는 표현이고, 마찬가지겠죠. 이 배우는 단원이 미분인데 위에 극대나 극소의 정의를 보시면 미분과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그 근처에 있는 함수값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작은 값의 개념이기 때문에 미분과는 관계 없는데, 극대나 극소를 잘 한번 이해해보면 하나를 그려볼게요. 이게 극대죠. 그러니까 극대값을 이해해요. 여기서 x값의 a의 극대가 나왔어요. 그럼 이 점이 함수값 fa가 되죠. 근데 이게 만약 극대라면 이 점에서의 접선을 그리면 이렇게 접선이 그려지죠. 왜냐면 그 위치에서 가장 위로 볼록하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미분계수 값이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반대로 극소를 그려본다면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그렸더니 이렇게 극소가 나오죠. 여기서 x값 b에서 함수값 fb라는 값이 이 그래프상은 극소가 됩니다. 그럼 그 극소의 위치에서 다시 미분계수 값은 0이 되죠. 그러면 극대나 극소를 우리가 배우다 보니까 혹시 그 근방에서 제일 높은데 산이 이렇게 둥그렇게 이쁘게 둥그렇게 정상이 될 수도 있지만 뾰족하게 정상에 높이 올라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뭐 이런 것들. 그럼 여기도 당연히 극대죠. 그럼 여기는 극대인가요? 그러면 극대 정의가 뭐였죠? 그 함수값이 근처에 있는 함수값보다 더 크면 돼요. 더 크거나 같으면 돼요. 결론 이 값이 이 근처에서 제일 높잖아요. 그럼 이게 극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뾰족점이기 때문에 미분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미분 안 되든 되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연속과도 사실은 관계없어요. 만약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연속하지 않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지점이 x값 a예요. 그럼 x값 a에서 극대가 존재합니까? 그러면 네, 극대가 존재하죠. 이 근처에서 이가 제일 큰 값이고 이거보다 더 큰 값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속이 아니어도 되고 미분 가능하지 않아도 극대나 극소, 극값은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있는 거잖아요. 미분 가능한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미분 가능하면 그때부터 이렇게 뾰족점 같은 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뾰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극값에서는 당연히 미분계수가 0 나올 수밖에 없다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 이 말이 없는 상태에서 x값 a에서 극값이 존재하면 그 a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0 된다. 아무 생각 없이 맞다. 그럼 틀린다고요. x값 a에서 극값을 갖는다고 해도 이렇게 되는 점에서 극대가 존재하지만 이 점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도함수 값이 0이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얘기죠. 별거 아닌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나오는 단어긴 하지만 저런 거 잘 읽으셔야 됩니다. 미분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극값에서는 항상 도함수 값이 0일 수밖에 없다. 아셨죠? 이 말이 붙어야 된다는 얘기죠. 추격하면 미분 가능해. 그리고 동시에 x값 a에서 극값이 존재. 그러면 뭐가 참이 됩니까? 그러면 그 위치에서의 미분계수 값은 0. 이게 참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없으면 참이 아니라고요. 아셨죠? 그럼 이 명제도 이제 배웠으니까 이 명제 역을 따져볼까요? f' 미분 가능하고 f'a가 0이면 그때 x값 a에서 극값이 존재한다
맞는 말이에요? 이건 틀렸어요. 왜요? 아까 3차 함수 있잖아요. 3차 함수. 미분 가능한 지점이죠. 그 지점에서 미분계수 0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가 이 근처에서 제일 크거나 가장 작다고 말할 수는 없죠. 이 값보다 더 작은 값 존재하고 이 값보다 더 큰 값 존재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 값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발레 때문에 또 이거는 참이 된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미분 가능하며 x값, 이거 x다. x값 a에서 네, 그 값이 존재하면 그때는 미분계수 0이 된다가 참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극대랑 극소를 미분과 연결시킬 때 그럼 극대도 미분계수 0 나오고 미분 가능하다면 극소도 미분계수 0 되는데 그럼 구분이 안 되잖아. 미분계수 0 되는 것만 가지고는 이게 극대점이지 극소점이지를 모른다는 얘기 아닌가요? 안 그래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구분하는 겁니다. 극대는 극대 당연히 이 점 x값 a에서 당연히 뭐 해야 되죠? 미분계수 0 돼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은 x값 a에서 미분계수 0이 된다. 아까 말한 미분 가능하다는 가정하에서 설명하는 거니까. 두 번째, 극대가 성립하려면 그냥 미분계수 0 돼서는 안 돼요. 이렇게 되면 극소랑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뭐라고 판단해야 되냐면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라는 뜻은 이 구간이죠. 왼쪽. 왼쪽에서는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는 도함수 값이 양수라는 얘기예요.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는 도함수 값이 양수가 돼야 돼요. 이 점을 통과하는 미분계수 0 됐다가 이 점을 통과하는 순간부터는 그래프가 좀 감소하고 있어야 이게 극대가 되죠. 그럼 도함수가 음수가 된다는 뜻은 x가 a보다 클 때는 감소가 되면 도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안 해요? 등호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등호 붙이는 건 여기 있었고 여기서는 지금 그래프상 여기서는 감소하고 순수하게 미분계수 0 되지 않고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도함수가 0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요 근방에서만 따지는 겁니다. 이 근방에서만 요 아주 가까운 요 위치에서 가까운 상태에서 왼쪽에서는 미분계수 양이 되고 오른쪽에서는 미분계수가 이렇게 음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첫 번째 조건은 그 점에서의 도함수 값은 0인데 그 점의 왼쪽에서는 도함수가 양이라 증가하며 그 점의 오른쪽에서는 도함수가 음이라 감소하고 있는 상태 그때 있는 위치 A값 그 점에서 극대가 존재하며 극대 값은 FA가 극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가 같이 붙어야 돼요. 도함수 0 그리고 그 점을 기준으로 좌우에서 극값의 그러니까 그 도함수의 부호값이 반대로 바뀌는데 도함수의 부가 반대로 바뀌는데 어디서 바뀌는 거냐면 양에서 음으로 바뀔 때 그렇죠? 도함수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그 사이에 있는 값 있죠? 여기 양에서 갑자기 0으로 점프하지는 않는다고 그랬잖아. 양에서 갑자기 음으로 점프하지는 않아. 0 안 밟고 그냥 점프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프 연속이니까 양에서 0을 거쳐서 음으로 갈 텐데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그 도함수 값이 0이 되는 위치값 거기가 극대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극소값은 이제 반대 개념이니까 이렇게 이제 극소가 나오죠. 이 위치에서. 그럼 여기는 x값이 b라고 한다면 x값 b에서 극소를 갖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은 첫 번째, 어쨌든 그 위치에서의 미분계수 값이 0이 되긴 해야 돼요. 두 번째, 그 지점의 왼쪽, b보다 왼쪽, x가 b보다 작을 때는 미분계수 값이 이렇게 음이 되고 있어야 되죠. 도함수 값이 음수가 된다. 그 x가 b보다 클 때는 도함수 값이 이렇게 접선의 길이가 양수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성립하면 그때 x값 b에서의 함수값 fb 값을 우리는 극소값이라고 극소 혹은 극소값이라고 정의한다가 되고 그럼 예를 들면 그 값을 기준으로 도함수 값이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이 순간 가운데 있는 요 사이에 있는 x값 b 요 b에서 극소가 존재한다는 거죠. 도함수 음에서 양으로 바뀌네? 그럼 그 점에서의 x값을 우리가 보통 그 점의 x값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함수값을 극소값이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설명드렸던 극대값은 극대가 되는 위치의 왼쪽에서는 도함수값이 양수, 그러니까 증가하다가 도함수가 음수되는 감소되는 위치로 바뀌는 게 극대, 그 반대가 극소가 되고요. 자, 문제를 좀 풀어보는데 여기는 사실 증감표 작성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질질 끌지 말고 여기는 표를 보고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 표 그리는 거 여러분 이제 여러분 연습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없기 때문에. 자, 극값을 조사하시오라고 하면 일단 극값 조사하려면 증가함수가 조사가 돼야 돼요. 증가함수가 바뀌는 위치에 극값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미분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 미분계에서 0 되는 지점을 가지고 증가함수의 구간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0 되는 지점이 0과 1이었던 거죠. 그럼 0과 1 사이에 구간을 정해놓고 그 왼쪽에서 양수, 가운데 음수, 오른쪽에서 양수, 증가, 감소, 증가.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x값 0, 여기 x값 1, 여기서 극대, 여기서 극소. 극대 극소는 x값 0을 집어넣어서 난 함수값, 그다음에 여기 1을 집어넣어서 난 함수값. 근데 그래프만 그리면 사실은 극대 극소는 충분히 판단이 되는데 극대가 되려면 보신 바와 같이 미분계수 0 되는 지점 왼쪽에서는 미분계수 양수, 오른쪽은 미분계수 음수. 그러면 극대. 그다음에 여기 극소가 되는 위치는 미분계수 0 되는 점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감소, 오른쪽은 증가. 미분계수 음수, 미분계수 양수. 이렇게 표현되면 이 점은 극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극대극소를 따지셔도 되는데 사실 그래프만 그리면 금방 우리가 극대극소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데 4차함수까지 설명할 시간이 넉넉치 않으니까 3차함수는 3차의 계수가 양수라고 판단된다면 그래프는 당연히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극대극소가 존재하는 형태라면 그럼 당연히 뭐가 먼저 튀어나오냐면 미분계수 0 되는 지점이 2개 나오죠. 베타 알파보다 크다면 그랬을 때 작은 쪽에 있는 함수값 FA가 극대값이 돼요. 3차 함수 그래프 구조상 극대가 먼저 튀어나옵니다. 그 다음은 극소가 튀어나와요. 알파, 극대, F 베타, 극소. 이건 하나의 팁이죠. 엄청 중요한 건 아니지만 3차계에서 양수일 때는 극대가 먼저 나오고 그래프 구조상 극소가 뒤에 나온다. 그래서 두 개의 미분계수 0 되는 위치 중에 작은 쪽에 있는 x값을 집어넣는 값이 그 함수값이 극대값, 큰 쪽에 집어넣는 값이 극소값, 이런 개념이 성립하는 거죠. 음수일 때는 반대고요. 음수일 때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극소가 먼저 튀어나오고 이제 극대가 나중에 튀어나오겠죠. 근데 양수인 것만 기억하면 음수는 반대로 기억하면 되니까 따로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여기 이런 거는 이제 학교 내신용 문제에서 특히 단골 손님인데 함수 fx가 x값 2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1을 가지고 극대값을 구하는 문제죠. 근데 여기는 이 포맷이 중요해요. x값 2에서 극소 마이너스 1을 갖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f2 값이 마이너스 1인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 필요한 게 f'2의 값이 0이라는 거예요. 극값의 조건은 미분계수 0 되는 지점이 그 위치에서 존재한다는 뜻이니까 그럼 남은 건 이제 두 개. 이거 하나 집어넣어서 AB에 대한 식.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집어넣어서 또다시 AB에 대한 식을 통해서 뭐 하시면 되냐면 연립해서 푸시면 AB 값이 나와요. 그럼 AB 값 나오고 나면 그럼 어려울 게 없죠. AB를 구하고 나면 이거 미분하신 다음에 3차를 미분하면 2차로 떨어지죠. 그럼 미분계수 0 되는 지점이 최대 2개까지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나중에 하나가 나왔으니까 나머지 하나는 이 값이 아닌 또 다른 미분계수 0 되는 지점이 있겠죠. 이 값이 x값 여기 2 말고 하나 더 있을 거예요. 그 하나 더를 함수식에 집어넣으면 이게 이제 나머지 극대값이 되겠죠. 라는 거고. 지금은 좀 섣부르긴 한데 섣불러도 뭐 알아두면 도움이 되니까 하나의 팁을 설명드릴게요. 이게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여기 있는 위치값이 x값 알파고 여기 있는 위치값이 x값 베타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여기는 f 알파가 극대, 여기는 f 베타가 극소예요. 근데 그 f 알파라는 극대값과 f 베타라는 극소값의 이 함수값의 높낮이 차이 있죠? 극값의 차이라고 그러죠. 네, 극값의 차이는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를 그냥 줄여 쓴 겁니다. 이 그림상. 원래는 정확히 표현해야 돼요.
극대와 극소의 차이인데 이 함수가 몇 차 함수일 때만 쓰는 거냐면 3차 함수일 때. 4차는 안 됩니다. 2차도 안 되고요. 3차 함수, 왜냐면 3차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 시험에. 2차는 너무 만만해서 안 나오고 4차는 차수가 좀 높다 보니까 가장 만만한 게 3차가 써요. 그러니까 3차 함수의 극대나 극소의 차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3차 함수니까 당연히 fx는 이렇게 하겠죠? ax 세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할 겁니다. 이랬을 때 극대값 f 알파랑 극소값 f 베타. 근데 지금 누가 더 크고 누가 작은지는 그림만 보면 판단되지만 매번 그림이 저렇게 일정하게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 차이를 구할 때는 극대값과 어느 쪽이 됐든 극값들의 차이를 구할 때는 이거 뺀 값에서 이렇게 절대값 치우시면 이게 극대와 극소의 차이라는 관계가 나타나죠. 이 관계는 2분의 절대값 A가 뭐냐면 3차항 계수를 말해요. 가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단 이 위치상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 일 때예요. 극값을 가진 x값 중에 베타가 더 클 때. 이렇게 되면 두 극대와 극소의 차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극대 극소의 차이는 이렇게 요 식이에요. 2분의 절대값 A 가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그러니까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것도 절대적으로 매달릴 필요는 없고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이게 왜냐면 이걸 왜 알아둬야 되냐면 지금은 미분이니까 이 정도 하죠. 나중에 정적분 배우고 나면 이 극대 극소의 차이가 나중에는 넓이값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활용 문제로 또 적용이 될 때 모르면 굉장히 복잡하게 풀어야 될 문제를 알면 좀 쉽게 갈 수도 있어요. 그 나중에 3차함수의 비율값도 나중에 필요하면 설명드릴 텐데 3차함수는 설명할 게 엄청 많거든요. 꽤 재밌는 함수예요. 근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죠. 뭐 이런 4-2번 문제가 원래 풀이대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원래 풀이는 위에는 예제처럼 푸는 거죠. x값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1을 갖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죠? f 마이너스 1의 값이 마이너스 2이며 f 프라임 마이너스 1의 값이 0이죠. 얘네들을 이 식에 맞춰서 연립해서 푸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도 a, b, c가 3개이기 때문에 x값 1에서 극대를 갖는다 뜻은 f 프라임 1의 값도 0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 3개를 가지고 이 a, b, c를 찾아서 푸는 문제인데 이럴 수 있어요. 이게 3참수인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음수니까. 그럼 x값 마이너스 1에서 극소. 이게 작고 이게 크니까 당연히 위치상 여기서 극대가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 극소값이 마이너스 2고 극대값이 얼마인지 모르는 거죠. 이 극대값을 그냥 k라고 합시다. 그럼 지금 문제는 k에서 극대값이잖아요. 위치상 당연히 얘가 극대가 더 큰, 더 위쪽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극대값에서 극대값을 빼면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3차함수에서는 극값의 차이가 나오죠. 이 뺀 값은 2분의 절대값 A, 절대값 마이너스 2, 3차함계수, 가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K 플러스 2의 값은 8. 따라서 K 값은 8. 이게 뭐죠? 극대값이에요. 답 구해보시면 극대값은 8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아까처럼 막 연립해서 굉장히 복잡한 배열을 풀어야 되는데 이런 거 알아두면 또 이런 문제선 가볍게 몇 초 안에 한 10초 안쪽으로도 충분히 뭐 설명하느라고 그렇지 사실 내용만 파악이 잘 되고 계산만 잘한다면 한 10초 안쪽으로 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미분 가능 함수 fx의 도함수 f'x가 다음 그림, 이거는 잘 보셔야 돼요. 원함수를 그린 게 아니고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문제에서 극대가 되는 개수, 그 다음에 극소가 되는 개수가 몇 개입니까? 근데 극대나 극소의 극값이 되기 위한 조건은 일단 도함수 값이 0이 돼야 되죠. 두 번째, 그 값을 기준으로 좌우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반대가 돼야 돼요. 근데 그 반대가 되는데 도함수 값이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구조라면 여기서 극대가 나오는 거고 도함수 값이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거라면 감소하다 증가하는 거니까 여기서 극소가 나온다는 뜻이죠. 이건 도함수죠. 양음을 판단하는 뜻은 X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X축을 그어놔야 돼요.
그럼 여기서 x축 밑에가 도함수 음수, 도함수 양수, 도함수 음수, 도함수 음수, 도함수 양수. 그럼 여기는 이 위치 b라는 값, x값 b라는 위치가 도함수 값이 일단 0이 되죠. 이건 도함수식이니까. 도함수 그래프니까. 도함수 그래프에다 b를 집어넣으면 도함수 값은 0이 되고, 그 다음에 b를 기준으로 좌우의 부가 반대로 바뀌네요. 그렇죠? b보다 작을 때는 도함수가 b보다 클 때는 도함수가 양. 이 구조죠. 이건 극소가 되는 거예요. 얘는 극소. 됐죠? 그러니까 뚫고 나는 지점을 잘 봐야 돼요. 여기도. 근데 얘는 이 지점에서 도함수가 0이 되며 양에서 음으로 바뀌니까 이 구조가 되죠. 얘는 극대. 이 위치, 도함수가 0이 되는 위치. 근데 문제는 얘는 도함수가 0이 되긴 하는데 이건 만족하지만 얘를 만족하진 않죠. 도함수가 0 되는 위치에서 좌우의 부가 반대로 바뀌어야 증가다 감소, 극대, 감소다 증가, 극소가 되는데 감소다 감소하는 건 얘가 여기서는 극대값이나 극소값인 극값이 같지는 않아요. 부가 반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아니고. 그럼 여기는 극소, 얘는 같은 케이스니까. 그래서 극대가 되는 n값은 1개, 극소가 되는 n값은 2개, 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답이 나타나요.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뒤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빨리 그냥 수업을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뭐 찾아야 되냐면 도함수 그래프에서는 도함수 값이 x축과 만나는 교점을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x축과 이 흰색 도함수 그래프가 만나는 위치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셔야 돼요. 이렇게 구간을, 이게 아니고 여기입니다. 도함수 0 되는 위치. 여기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요. 근데 좌우의 부가 반대로 바뀌죠? 여기서 극값. 좌우의 부가 반대로 바뀌죠? 극값. 얘는 아니고, 얘는 아닌데, 일단 그래프를 보니까 도함수 값이 음수, 그럼 그래프는 감소. 도함수 값이 양수, 그래프는 증가. 도함수 값이 음수, 그래프는 감소. 도함수 값이 음수, x 밑에 있으니까 얘는 감소. 도함수 값이 양수, 그래프 증가. 여기 맞춰 그리시면 돼요. 그래프는 감소. 하다가 요 구간에서는 증가. 하다가 요 구간에서 다시 이거 지나오면서 감소. 여기서 잠깐 미분계에서 0 됐다가 또 감소. 그러니까 여기서 감소하다가 여기서부터 증가. 이런 그래프겠죠. 대략 그림이 저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극소. 여기는 극대. 여기는 아니다. 미분계에서 0 되는 것 뿐이지 이게 이 점을 기준으로 가장 높다 낮다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는 극소. 그래프를 그리고 극소값 2개, 극대값 하나니까 정답을 풀면 답이 저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렸으니까요. 월요일까지 여기 있는 연습 문제까지 잘 풀어오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